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1배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현충원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쯤 되면 이미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몇 달 전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언필까지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본인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까지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 소식보다도 윤석열의 현충원 참배가 더 많이 알려지는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일까요? 이렇게 방명록까지 썼는데 내용을 보면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저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을 향한 무자비한 수사와 기소, 엄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저렇게 끝낼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결코 그대로 냅두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열의 뜻을 받들 거면 그리고 바른 검찰을 만들 거면 사퇴를 해야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말로만 그럴듯한 얘기하고 공정, 정의, 인권 수호 이런 타령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네티즌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한 만큼만 부인 그리고 윤석열 장모한테 그리고 나경원한테 하면 칭찬하겠다.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대선에 출마해서 탈탈 제대로 털어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의 상당수는 거품입니다. 물론 이 30%를 우습게 알아서 그냥 아예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차원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지금은 반문재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윤석열한테 몰린 것도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저격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지검 보고에 윤석열의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지난해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한테 수사보고서를 한 편 올렸다는 겁니다. 검언유착 관련된 내용인데 그 보고서를 보고 윤석열이 소위 말해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얼굴까지 흑빛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성명 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으로 특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 차례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후로 수사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한동훈과 이동재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고하자 돌연 입장을 바꾼 거고 본인의 지시를 스스로 번복하고 그 녹음 파일에는 한동훈과 이동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두고 나눴던 대화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멘붕이 온 윤석열이 결국에는 본인의 발언을 뒤집고 독단으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게다가 애초에 한동훈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이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윗선에서 최근까지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는 압박을 했고 게다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 검언유착 수사팀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본질을 희석시키고 이런 짓들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런 심각한 내용을 언론에서 얼마나 받았었는지 찾아봤더니 아직까지도 반나절이 지났는데 어디서도 받아쓰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윤석열을 띄우는 거에 있어선 너나 할 거 없이 속도전을 벌이는 기자들이 왜 윤석열의 얼굴이 저렇게 흑빛으로 변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뛰어들지 않는 걸까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 소식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의나 미안해 해시태그와
추모객이 이어지고 항의글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서면 브리핑 내용을 요약해보면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입양특례법 4조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그게 철저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현재는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입양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이 입양되고 있고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 즉각 분리 제도가 통과가 돼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도 알려졌고요.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 분리 제도가 법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이 되면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안철수 씨가 여기에 또 뛰어듭니다. 16개월 정인이 죽음 서울시 행정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 이 정인이에 대해서 추모하는 거, 그리고 재발 방지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가 여기에서 마치 서울시장에 대한 어필을 한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저뿐만일까요? 본인이 시장을 맡는다면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라며 본인의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이면 이게 진짜 노력하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간만 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저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을 비난하려고 어떠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수단화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국내가 아니기에 여기에서 진정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부디 서울시장을 위한 어떠한 홍보 전략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조금만이라도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많은 시민들 또한 안철수 씨의 과거의 만행들로 인해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본인이 떨어뜨린 신뢰는 본인이 차곡차곡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철수 씨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지지율 1위에 안철수 씨가 신나게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비정경쟁, 정책 경쟁을 먼저 하자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도 꽤나 골치 아플 겁니다. 오세훈, 나경원 둘 다 안철수 씨한테 밀리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자니 경쟁력이 없고, 그렇다고 안철수 씨를 들인다 만다 이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 철수 맛을 보게 될 텐데, 얼마나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지 많은 시민들이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정치인들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하고 보수 진보 여야 할 거 없이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